이번 사연은 외삼촌에게 돈 줬다고 난리치는 얘랑에게 파혼하자 말하고 예비시모에게 통보해버렸더니 남친이 찾아와 싹싹 빌었지만 거절해버렸다는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결혼 준비하느라 들떠서 지내다가 파혼하게 된 30살 여자입니다. 평소에 사연 즐겨 들으면서 저한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줄 알았는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참 남자친구가 뒤통수를 칠 줄은 몰랐네요. 속상한 마음 좀 달래보려고 사연 보냅니다. 저랑 남자친구는 대학 때부터 만나던 사이예요. 남친이 빠른 년생이라 한 해 선배이긴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취업도 하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제가 이공계열을 나왔고 대학원을 진학하는 사이에 남친은 군대를 다녀왔는데요. 군인 월급을 차곡차곡 모으면서 나름 미래를 그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짬짬이 과외며 알바를 이어서 저축을 했습니다. 현재는 졸업하고 연구소에 일하면서 5천만 원 정도 연봉을 받고 있고요. 남친도 나름 중견기업으로 취업을 잘해서 주변에서는 남부럽지 않을 한 쌍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저희는 대학 졸업 때부터 서로 결혼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각각 비슷하게 8천만 원 정도 돈을 모은 상황이었고 취업을 하고 나서 바로 양가 부모님께도 인사를 드렸어요. 남친 집에서는 조금 도움을 주셔서 2억 5천만 원 아파트를 해주신다고 했는데요. 솔직히 저는 나이도 나이고 부모님 노후도 걱정이 되는 마음이 커서 손을 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친에게도 초반에 조금 부족하게 살더라도 돈 모아서 이사 가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볼 정도였거든요. 근데 남친은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굳이 부모님이 해주시겠다는데 마다할 필요가 있냐. 부모님도 다 노후자금 따로 빼두시고 해주시는 거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말자고 하더군요. 참 그 말을 들으면서 남자들은 원래 이렇게 철이 없나 싶었습니다. 아들이 장가 간다는데 노후자금을 남겨두고 자기 살겠다고 하는 부모가 어딨겠어요. 있는 살림 없는 살림 다 갖다가 도와주시려고 하는 게 부모지. 속도 모르고 저렇게 말을 하니까 참 답답했습니다. 남친은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말거나 그냥 받자고 계속 고집을 피웠고 이렇게 되니 저희 부모님도 눈치가 보이셨던 것 같아요. 저를 따로 불러서는 1억 8천만 원 정도 모아둔 돈이 있으니까 혼수 장만해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이거 부모님 퇴직금에서 나온 돈인 걸 알고 있고 제가 또 3남매 중에 첫째라 덥석 받아가면 동생들은 어떡하겠어요. 앞으로 학비도 남아있고 결혼도 시켜야 하는데 제가 그 돈을 가져간다는 게 너무 양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한사코 거절을 했습니다. 그냥 부모님 도움 안 받고 내가 대출을 받아서라도 내 힘으로 간다고요? 근데 결혼이라는 게 간단하지가 않은 거라 제가 생각하는 거랑 어른들이 생각하는 게 다른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 말, 너야 그러면 속이 편하겠지만 딸이 아무것도 안 해가면 부모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다라고 하시는 말씀에 어쩔 수 없이 받아둘 수밖에 없었어요. 솔직히 결혼 준비하면서 싸우는 사람들 많다지만 저는 그냥 조용히 평화롭게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예상외로 남친이 돈에 욕심이 많은 것 같아서 지혜롭게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사실 남친에게는 제가 8천만 원만 모아뒀다고 했지만 사실은 1,500만 원 정도가 더 있었는데요. 이게 사연이 있는 돈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둘 다 맞벌이를 하시면서 저희 3남매를 키우시느라 여행 한 번을 못 가보셨어서 나중에 제가 자리를 잡게 되면 꼭 여행 보내드리려고 따로 모아두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집이 어려울 때마다 몰래 300만 원, 500만 원씩 도와주셨던 외삼촌께도 자그맣게나 보답을 하고 싶어서 아끼고 아껴서 남긴 거였습니다. 남친이랑 부모님은 이 돈의 정체를 몰랐고 저도 제 돈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 최근에 외숙모가 당뇨 합병증으로 몸이 안 좋아지면서 일을 못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결혼 전에 빨리 도움을 드리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과 외삼촌의 식사 자리를 잡고 통장에 1,000만 원을 넣어서 포장을 해서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500만 원으로는 부모님 유럽 여행 티켓을 끊었고요. 남친에게 결혼 전에 어른들 모시고 식사를 한다고 하니까 기특하다면서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남친도 어른들에게는 잘해야 한다는 주의였어서 이런 분위기라면 감춰두었던 1,500만 원에 대해 그냥 털어놔도 괜찮다고 판단이 되어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빠, 나 사실 1,500만 원이 더 있었어. 이거는 내가 부모님하고 외삼촌 드리려고 없는 셈 치고 모아뒀던 돈인데 이번에 외삼촌이 사정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드리려고 해. 그러면서 사전에 이야기 못해서 미안하다. 근데 나도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결혼 자금에 넣지 않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남친은 이런 걸로 막 따지고 들 사람이 아니라서 그냥 듣고는 알겠다고 할 줄 알았는데요. 갑자기 수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겁니다. 아이씨, 누구는 뭐 돈이 남아 도는 줄 아냐? 저는 갑자기 180도 달라진 남친의 목소리에 당황해서 왜 화를 내냐고 물었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막말로 1,500만 원이 없었다 하더라도 저희 집에서 해가는 돈이 더 많은 건데 저렇게 나올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자 남친은 저에게 결혼 준비할 때 이렇게 진실되지 못하면 앞으로 살 때는 자기가 얼마나 손해를 보겠냐면서 자기는 지금도 1,500만 원 손해본 거나 다름없다고 했습니다. 참나,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지금 적으면서도 어이가 없어서 손이 다 떨립니다. 누가 해머로 한 방 먹인 것처럼 머리가 띵하길래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남친은 제가 할 말이 없는 줄 알았나 봐요. 왜 말이 없냐면서 도둑놈 잡는 기분이 이럴려나 모르겠다고 웃으면서 비꼬는데 순간 핀트가 팍 나가더라고요. 미친놈아, 너 뭐라고 했어? 뭐 도둑놈? 저는 너무 열이 받아서 오빠고 뭐고 존댓말도 다 던지고 욕을 한 사발이 해버렸습니다. 내가 너보다 부족한 게 뭐가 있어서 이딴 소리를 듣고 있어야 하고, 여자로서 부족함 없이 갖췄고 돈도 더 많이 해가는데 네가 뭔데 경우 없이 이렇게 하느냐고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원래 한번 열받으면 차분하게 할 말 다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이때가 딱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원받으면서 결혼하자고 했냐고, 부모님 등골 빼먹으면서 돈 낼름하려고 했던 놈은 네 놈 아니냐고, 너는 수학을 거꾸로 배워서 손해고 뭐고 짓거리는 거냐고 했죠. 제가 준비한 의도도 이해를 못하고 욕을 하는 건 고생한 우리 부모님과 외삼촌을 비하하는 거랑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봐주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남친은 제가 이렇게 강하게 나가니까 당황했는지 자기가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면서 그제서야 미안하다고 하는데 저는 오만정남이가 다 떨어져서 그냥 전화기를 꺼버렸습니다. 식당에 들어가야 하는데 얼굴에 열이 올라서 시키느라 고생 좀 했는데요. 겨우 진정을 하고 들어가서 조용히 식사도 하고 준비한 이벤트도 해드리는데 부모님과 외삼촌이 너무 고맙다면서 자기들이 외려 저를 고생시키는 거 아니냐고 미안해 하시는 겁니다. 어떤 놈은 지 돈도 아닌 걸로 손해봤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저를 더 좋은 조건으로 시집 보내지 못해서 머쓱해 하시는 걸 보니까 또 억장이 무너지더군요. 특히 외삼촌이 요즘 사실 많이 힘들었다면서 애들은 커가는데 학원도 몇 개씩 보내려니까 부담이 되셨나 봐요. 자기가 다시 돈을 벌면 이 돈 배로 갚겠다고 하시면서 제 손을 잡으시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무리하고 집에 와서 폰을 켜보니 남친한테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이 와 있었어요. 그리고 문자로 자기가 너무 잘못한 것 같다. 네가 고생해서 번 돈인데 그렇게 날아간다는 게 너무 답답해서 그랬다고 헛소리를 남겨놨더라고요. 솔직히 제 돈인데 지가 무슨 상관이에요. 저는 배려 없는 그 태도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건데 또 돈에 포커스를 맞춰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다음날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솔직히 이때까지도 그냥 잘 사과하고 마무리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6년이 넘게 만나왔던 사람이고 개념 없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아니, 그렇게 제가 믿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사람 본성이라는 건 오래 봐야 보이는 거더라고요. 남친은 자리에 앉자마자 제 눈치를 살피더니 그 돈을 설마 준 건 아니지? 라는 말부터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지가 엄마한테 2,500만 원 더 달라고 해서 맞춰서 올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돈 허투루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제 저랑 통화 끊고 곧바로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 왔다면서 효도는 나중에 하고 자식 잘 사는 모습부터 보여주자고 신이 나서 말하는 거였습니다. 순간 너무 어이가 없어서 무슨 돈을 끌어왔다고? 물었는데 어머니가 동창들이랑 들고 있던 갯돈이랑 조금 모아두신 돈 다 털어서 가져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러면 동등한 거니까 너도 어디 돈 쓸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지고 있으라고 하길래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정신 차리라고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정말 머리통을 한 대 쳐버리고 싶었어요. 너 원래 이런 사람이었니?
진짜 속물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런 너랑 왜 결혼하려고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제가 화를 버럭 내니까 남친도 기분이 나빴는지 제게 손을 올리면서 보자 보자 하니까 자기가 못 때려서 가만히 있는 줄 아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원래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러는 건데 왜 너만 잘난 척 고상한 척 다 하는지 모르겠다며 네가 돈만 안 줬어도 우리 엄마도 피해 안 볼 거 아니냐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댔습니다. 그리고 너희 외삼촌도 참 사람이 그렇다. 돈이 없으면 조카 앞에 나타나지를 말아야지. 얼마나 궁상을 떨었으면 결혼 앞둔 여자애한테 돈을 1,000만 원이나 받아가려고 하는 거야. 이 말을 듣는데 마음속에서 딱 결심이 서더라고요. 이 새끼랑은 절대 결혼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마시고 있던 커피를 테이블에 세게 내려놓으면서 파혼하자고 했죠. 너 같은 새끼랑 살다가는 내 명에 못 살고 이 세상 하직할 것 같다. 머리에 돈밖에 없는 쓰레기 같은 놈이라고 해버렸어요. 너한테는 돈이 신이고 천륜도 잊어버리게 하는 권력이냐고 하니까 저에게 가진 것 없는 주제에 유세 좀 떨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는 자기가 최상급 남자라면서 지금 결혼도 놓치면 100% 후회할 거라고 자신만만해 하는데 너무 꼴사나워서 따기도 한 대 올려버리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미친놈 지랄병 한다고 해버리고 너 같은 거 한 트럭을 갖다 줘도 결혼 안 한다고 하고는 나왔어요. 저 원래 욕 입에 담지도 않는데 그날은 정말 저도 모르게 욕이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바로 예비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파혼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돈을 그렇게 줬는데도 모자라더냐면서 저에게 악다구니를 쓰길래 같은 종족이구나 싶어서 무시하는 중이고요. 남친은 그 뒤로 제 직장에 찾아와서는 자기가 미쳤었던 것 같다고 파혼이 무슨 말이냐고 싹싹 빌어댔지만 저는 결정을 번복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 부르겠다고 했고 어머니에게 아들 잘 간수하시고 절대 방생하지 말라고 문자를 보내고는 차단을 해버렸고요. 남친이 사과를 했지만 자기가 뭐가 잘못된 건지는 전혀 모르고 사과하는 것이었어요. 그런 사과를 제가 어떻게 받아줄 수가 있겠어요? 살다 보니 6년 만난 남자친구에게도 배신을 당하는 일이 있네요. 그래도 저랑 저희 가족을 지킬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만능인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그래도 개념은 좀 탑재하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저 잘한 거 맞겠죠? 결혼해보신 선배님들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사과한 건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인 거고 생각의 밑바탕이 바뀌지 않으면 또 같은 일로 싸우겠죠. 그런 위기 넘기기용 사과에 타협하지 않은 거 쓰니님이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금액의 인간의 돌이마저 져버리라는 인간이랑 평생 어떻게 함께 살겠어요?